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지가 있어야 품격이 있고, 목걸이가 있어야 단정해 보이며, 귀걸이를 해야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신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5세를 살아오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여성들 가운데는 의외로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꾸밀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편안했으며, 누구보다 깊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고 삶을 관찰하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품격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굳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지는데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여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장신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충청남도 공주에서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송미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72살이셨고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손에는 반지 하나 없었고 목에는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무척이나 단정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시선이 그분께 머물렀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웃으실 때마다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 차를 마시며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장신구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결혼 반지며 진주 목걸이며 다 갖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씩 더 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더해야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송미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분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신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지가 있어야 품이 있어 보이고 목걸이가 있어야 단정해 보이며 귀걸이를 해야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여성들 가운데는 의외로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꾸며야 돋보인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미지 않아도 오히려 더 깊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타고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며 느낀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바깥에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한 번쯤 이런 분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옷차림은 소박한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사람, 말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걸치고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오랜 세월 쌓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깊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 한 노년 심리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여성 가운데 평소 장신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감을 주는 인물로 꼽힌 여성들 가운데도 비슷한 비율이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숫자가 겹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꾸미지 않는 것과 신뢰받는 것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통계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 그 기준이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신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의 특징은 단순히 검소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자신도 그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덜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옷을 입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같은 환경에서도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반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목걸이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귀걸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까다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차영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살이시고 평생 양장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손으로 옷감을 만지는 일을 오래 하셔서 손끝의 감각이 무척이나 예민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을 때마다 반지를 여러 개 끼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바느질을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하기 불편해서 빼두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평소에도 반지를 끼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영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뭔가 닿아 있으면 자꾸 신경이 그쪽으로 갑니다. 반지를 빼고 나니까 손이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이것저것 걸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단순히 손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몸의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더 정직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함을 참아내며 남에게 맞추는데 익숙해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아갑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던 것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진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장신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신구를 줄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기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족의 역할이 달라지고 인생의 여러 고비를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가운데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시기부터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장신구를 줄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배정자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75살이시고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화려한 옷감과 장신구를 다루며 살아오신 분이라 누구보다도 꾸미는 것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도 가장 멋을 내고 다니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자 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 몇 해를 병간호하셔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배정자 씨는 거의 매일 병원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화려하게 꾸밀 시간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한 옷차림으로 병원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배정자 씨는 다시 예전처럼 꾸미고 다닐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배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화려한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있어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가 그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 배정자 씨는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멋쟁이로 불렸지만 이제는 속이 깊은 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해졌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오히려 커진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큰 사건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천, 보통 더하기보다 빼기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더 많이 갖추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려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더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상실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성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장신구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물론 장신구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장신구를 많이 하면서도 누구보다 편안하고 단단해 보이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한 여성분이셨는데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평생 보석 감정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늘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는 꼭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늘 귀걸이를 하시는데 그것도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그분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 이것만큼은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심은 장신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 혹은 자신만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 혹은 내려놓은 것, 그 모든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장신구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품격 있는 여성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돋보이려 하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강해 보이려 하지 않았지만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오랜 시간 자신과 화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남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은 사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특별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화장대 앞에 앉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더 걸쳐서 예뻐 보일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바깥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향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안쪽을 향합니다. 내 마음, 내 하루, 내 삶의 의미를 향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의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에 걸치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지가 손가락을 조이고 목걸이가 목덜미를 누르고 귀걸이가 귓불을 당길 때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신호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쌓이면 우리는 미묘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작은 피로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워낙 활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무겁게 걸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소리를 더 정직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청북도 충주에 사시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평생 한복을 짓는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님들의 한복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골라주는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신구의 화려함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평소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화려한 것들을 다루며 사셨는데 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골라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제 일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쉴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있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이라면 늘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것을 일과 쉼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고 몸을 조이던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야말로 우리 몸이 본래 원하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안도감을 일상 속에서도 더 자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조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들 앞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하게 꾸미고 손주들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예쁜 할머니, 멋진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손주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가 5살 때 어느 날 제 손을 만지면서 묻더랍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때 그분 손에는 반지도 팔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기억하고 싶어 한 것은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하게 오래 함께 있어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인상도 결국은 비슷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지나 목걸이가 그 시간을 더 풍요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세대의 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지나오며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과 내 모습을 뒤로 미룬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또래보다 더 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주름이 적기를 바라고 흰머리가 없기를 바라고 화려하게 꾸며서 활기차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나 또래 중에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종류의
멋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려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더 짙게 하고 장신구를 더 많이 걸치고 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반면 깊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덜어내는 방향으로 갑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꾸밈을 단순화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방향이 만들어내는 인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은 때로는 애쓰는 느낌을 줍니다. 보는 사람도 그 노력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깊어 보이는 사람은 애쓰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대신 또래보다 깊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우시냐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굳이 화려한 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값진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시간, 배우자와 함께 견뎌낸 어려운 시절, 친구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이런 것들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끼울 수도 목에 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 표현하려 합니다. 좋은 반지를 사서 자신에게 선물하고 좋은 목걸이를 걸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굳이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낸 시간, 내가 견뎌낸 어려움,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손가락이나 목에 더 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품격을 지킨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5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장신구는 결혼할 때 받은 가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락지마저 막내딸이 시집갈 때 팔아서 혼수 비용에 보태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평생 아무것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아쉽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가락지가 막내딸 혼수에 보태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손에 반지는 없어도 마음에는 늘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자라준 것, 그게 제일 큰 보석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가진 것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주었는가, 그 마음의 방향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병원비를 아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장신구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신구를 내려놓은 분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신구를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 역시 충분히 품격 있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는 것처럼 좋아하는 장신구를 하는 것도 자기다움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안해서 나온 선택일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무언가를 억지로 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이것,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그 답이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추억이라면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답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라면 한 번씩은 내려놓아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정직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권하고 싶은 일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절을 지나 가난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장신구는 사치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가 그 시절 우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생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 우리는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고생도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더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강인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이기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세대만의 장점입니다. 그것은 화려함보다 본질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한 여성분은 평생 보석상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화려한 것을 많이 접하고 사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평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평생 보석을 다루며 사셨는데 왜 본인은 늘 단순하게 다니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골라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직업이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무척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다루는 일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족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혹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데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면 그 시선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크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단순해지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사라지니 꾸밀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습니다. 더 깊은 평온, 더 단단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말입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옷이 어울리는지, 저 장신구가 어울리는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수없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젊음은 바깥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는 거울 속의 내가 아니라 마음속의 내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런데 요즘은 거울 한번 보고 됐다 싶으면 바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게을러진 건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보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 거울 앞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게중심은 바깥, 즉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무게중심은 점점 안쪽, 즉 나 자신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더 적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데 쓰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며 얻는 귀한 선물입니다. 1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는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표현해야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분들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평생 한의원을 운영하시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진료할 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맥을 짚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끼지 않으셨고 옷차림도 늘 한결같이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분께 비결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을 안심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꾸밈이 많으면 오히려 진심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환자를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진료실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모습보다 진심이 담긴 눈빛,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존재감입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의 흔적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의 손을 보아왔습니다. 고운 손도 있었고 거친 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손은 화려한 반지를 낀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름이 많고 마디가 굵어진 손, 그러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한 어르신의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손에는 반지를 낄 자리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 흙을 만지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먹인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 하나 없는 그 손이 제가 본 어떤 화려한 손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낸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어떤 반지도 그 시간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손 그대로가 가장 정직한 보석입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또 스스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 사람은 어떤 반지를 끼었는지, 친구는 어떤 목걸이를 했는지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충분한지에 관심을 둡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모임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옷차림을 살피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새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새 목걸이를 했네. 그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모임에 가면 그냥 사람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졌습니다. 누가 뭘 입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저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제 위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냥 저인 것이 편안합니다. 그러니 비교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깊어질수록 겉모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종종 두려워합니다. 특히 젊음을 잃어가는 것, 화려함이 사라지는 것을 상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계절의 변화처럼 바라보고 싶습니다. 봄에는 화려한 꽃이 피어납니다.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무가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나무의 단순함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봅니다. 가지의 선, 나무의 골격, 그 단순함이 주는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음에 화려함이 있었다면 나이 듦에 단순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안에는 화려함이 줄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이 겨울나무처럼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나무가 오히려 그 나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장신구를 내려놓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떠올리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나눈 사랑,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반지나 목걸이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의미 있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신구를 고르는 시간, 더 화려해 보이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19번째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하나의 저울과 같습니다. 평소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면 그 저울은 점점 기울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신경 써야 할 것을 줄이면 저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장신구도 이 저울에 올라가는 작은 무게들입니다.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가볍지만 그것을 신경 쓰는 마음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이거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거 어디 부점쳐서 망가지면 어쩌지? 이런 작은 걱정들이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걱정들이 쌓이면 결국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런 작은 피로감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면서도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가지씩 신경 쓸 거리를 줄이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살아가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절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손가락에 오래 반지를 끼고 있으면 혈액순환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시기에는 반지가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금속이 닿는 부위에 가벼운 자극이나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피부의 보호막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장신구 접촉면에서도 미세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장신구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보내는 신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장신구를 내려놓는 선택이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조정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진짜 비결입니다.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유복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72살이시고 평생 미술을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술을 하셨던 분이라 그분은 색과 형태에 대한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옷차림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늘 무채색의 옷을 입으셨고 장신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평생 색을 가르치며 사셨는데 왜 본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입으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백입니다. 화려한 색을 다 채워 넣으면 그림이 답답해집니다. 오히려 적절한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쉽니다. 저는 제 삶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지 않고 적절한 여백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장의 그림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진 그림은 답답하고 산만합니다. 반면 적절한 여백이 있는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편안하게 머물게 합니다.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신구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장신구를 다 내려놓았을 때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졌다고, 더 편안해 보인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비결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있는 것이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당하게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건강 관리를 하시듯 남들 모르게 마음의 평화를 가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끌립니다.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늙어 보이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진짜 두려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잊혀지는 것,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신구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고 그 시선이 곧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잊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은 이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겉모습으로 시선을 끄는 대신 관계 속에서 깊이 연결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자주 통화하고 이웃과 진심으로 안부를 나누고 작은 모임에서도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 속에서 그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억되고 더 자주 찾아지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방법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장신구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채울까? 그런데 이 질문에서 채운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이런 질문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칠지는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이지 오늘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품격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4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옷차림이나 장신구에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누가 더 좋은 것을 입었는지 신경이 쓰였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온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건강을 묻고 지난번에 아팠던 곳은 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어도 정작 우리가 반가운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이고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은 결국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갈지보다 누구의 안부를 먼저 물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화려하게 꾸미고 갔던 날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던 날이 훨씬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도 늘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5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삶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몸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피곤해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불편함도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우리에게 더 정직한 신호를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저에게 더 솔직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천천히 가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약해짐의 증거가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반지가 불편하면 빼고, 목걸이가 답답하면 풀고, 그렇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몸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장신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 신는 신발, 심지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보기 좋은 것을 우선으로 골랐다면 이제는 몸에 편한 것을 우선으로 고르게 됩니다. 굽이 높은 신발보다 편안한 신발을, 꽉 끼는 옷보다 헐렁하고 부드러운 옷을 찾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몸이 느끼는 편안함을 우선으로 두는 흐름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할수록 표정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참는 표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진 표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편안한 표정에서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 몸을 존중하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26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송미자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선생님 말입니다. 제가 그분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좋은 옷, 좋은 물건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꾸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을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지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의 송미자 선생님, 경기도 여주의 차영순 씨, 경상북도 안동의 배정자 씨,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평범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몸의 신호든 마음의 변화든 혹은 큰 사건이든 무언가를 계기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충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단순해졌지만 더 깊어졌고 덜 화려해졌지만 더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발견한 진실입니다. 품격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비슷한 흐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진 더 깊고 더 단단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여러분께 선물한 가장 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의미를 가슴에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2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더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답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혹은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매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 답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과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기 위함입니다. 29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지막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어업에 종사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손으로 늘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좋은 옷과 장신구를 사드리려 했지만 그분은 늘 사양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답답해하며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자꾸 사양하세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너희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 반지나 목걸이는 나한테 필요 없다. 너희들 얼굴 보고 너희들 목소리 듣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진심이 담긴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한 조각입니다. 그 어떤 장신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의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주들 앞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 또래보다 깊어 보이는 비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가 지나온 길,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아지는 의미, 그리고 손의 흔적이 말해주는 진실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변화,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31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검소하게, 무조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검소함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사회적인 기준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저 받아들이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화려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건지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 저는 사실 화려한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자체를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신구는 그저 그 시간을 더 빛나게 해준다고 믿었던 부수적인 것이었더라고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가끔 진짜 좋아하는 것과 그저 익숙해진 것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편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3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누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지, 어떤 순간이 진짜 행복한 순간인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하기보다 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 그리고 평온한 나 자신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며 받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이 명료함, 이 평온함, 이 깊이,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신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화려해지는 것보다 더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더 인정받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몸에 걸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한 시간, 어려움을 견뎌낸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시간, 그 시간들이야말로 어떤 장신구보다 값진 인생의 보석입니다.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따뜻한 장면을 더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만나온 분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화려한 잔치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어느 오후 작은 마당에 앉아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계시던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손, 따뜻한 웃음, 그리고 평온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은 대체로 이렇게 단순합니다. 화려한 장신구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평범한 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 속에 화려한 반지나 목걸이가 등장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함께 나눈 웃음, 따뜻했던 손길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기억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도 그 방향으로 채워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정말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텨내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그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스스로 인정해 주실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평소에 늘 끼던 반지를 하루만 빼보시거나 늘 걸치던 목걸이를 하루만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혹시 더 가벼워졌다면, 혹시 더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빼고 나니 오히려 허전하고 그 장신구가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품격, 존중, 자존감, 성숙, 평온, 내면, 행복, 감사 이런 단어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것을 적어주셔도 좋고 직접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오랜 친구처럼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한 편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할 힘을 얻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무엇을 더하든 무엇을 내려놓든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